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의 이완주입니다. 사실 그 마세TV라는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마술처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의미로 최초의 시작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추천을 해주셔서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는데요.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새해 계획 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새해 계획 중에 하나가 책을 읽고 이제 독서 리뷰를 한번 남기는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사실 지금이 새벽 5시 반입니다. 어떤 책을 정확히는 듣고 이제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거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확히 3일 됐네요. 구정 지나고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책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다시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늘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 아이의 두뇌를 깨우는 짐 트렐리즈라는 저자분이 쓴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사실 1979년도에 처음 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6년 개정 6판까지 출간이 됐고 여기 있는 것처럼 저도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추천도서로 나와서 어린이집을 통해서 좀 빌려서 읽고 있습니다. 사실 뭐 다 사서 볼 수도 있지만 좋은 내용도 이렇게 보고 공유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책 읽는 게 너무 싫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안 읽을까 많이 연구를 하셨던 것 같고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여름방학 내내 3대라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여름방학을 다 보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책이 싫었는지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좀 책을 읽는 거 상당히 좋아하고 있고요. 종류를 참 가리지는 않아요. 가리지는 않는데 이런 책을 읽다 보니까 말주변도 사실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던 것 같고 좀 차분해지는 성향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같이 어린 자녀가 있다라면 그게 미취학 아동이든 취학 아동이든 그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이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보통 천재나 영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책을 좀 많이 읽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라는 걸 좀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보면 공부 상당히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책을 좀 손에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새 대입할 때도 논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논술학원에 보내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굳이 논술학원을 보내지 않고서도 집에서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고 발표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습관이 형성이 된다라면 굳이 학원을 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보내더라도 최소한의 기간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책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루 15분 매일 책을 읽어주는 습관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부모가 같이 하지만 그 후에는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습관이 되면 이제 아이와 함께 책상에서 또는 식탁에서 마주보고 앉아서 책 읽는 시간을 같이 만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단순히 책을 읽어줘라 라는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와 함께 소통도 하고 그리고 많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이런 다른 장점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할 때부터 조금씩 읽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좀 피곤하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좀 있다라는 이유로 조금 불규칙적으로 실행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제가 조금 마음을 다잡고 올해부터는 지금 매일 짧지만 한 3권에서 4권 정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저희 아이를 불러요. 자, 시간이 9시가 됐으니까 이때부터 10시까지 아빠랑 책 읽고 자는 거야 라고 하고 막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딸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에너지가 넘쳐서 뛰어다니고 있지만 어떻게든 안 하면 제가 안고서라도 와서 침대에 눕혀놓고 같이
침대에 정확히 앉혀놓고 같이 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서 저도 저희 아이가 올해 읽은 책들을 독서 진도표를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고, 사실 이 진도표도 이번 주말을 활용해서 저희 아이와 함께 좀 만들어 보고자 해요. 붙여놓고 자신이 읽은 게 어떤 책들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기록하게끔 함으로써 쓰기 연습도 시키고, 그리고 본인도 상당히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책을 읽어주고 좋은지는 한 158페이지부터 나오고요. 일단 28페이지 정도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책과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다 라는 소주제로 나와 있는데, 이 책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읽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책을 읽고 싶어 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있다. 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사랑하고 소망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배우도록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결국의 목적, 우리 종국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책을 스스로 읽고 싶어하는 아이가 되는 습관을 만들어주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어요. 독서 영재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보면 거의 모든 가정에서 다음에 4가지 공통된 요인이 발견된다.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아이에게 규칙적으로 책을 읽어주었다. 이거는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집에 책, 잡지, 신문, 만화 등의 다양한 인쇄물이 있었다. 세 번째, 종이와 연필이 항상 아이 주변에 있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아이 주변에 종이와 연필이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서 스스로 잡고 하는지, 아니면 손만 뻗으면 캐치 스니핑이라든지 시크릿 주주라든지 헬로카보 같은 장난감이 더 많지는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가족이 읽기와 쓰기에 대한 아이의 흥미를 다방면으로 자극했다. 결국은 우리 아이는 아직 성숙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와이프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몇 시부터 최소한 몇 시까지는 시간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제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책 읽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 와이프는 피곤하다, 뉴스를 볼 거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요새는 제가 그냥 9시까지 냅두고 9시가 땡 치면 와이프가 뭘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와 저만이라도 이런 시간과 습관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죠. 뭐 부부가 같이 하면 좋겠지만 아내분과 이야기해서 그게 안 된다라면 나라도 실천을 하면 됩니다. 너무 아내분을 미워할 필요가 없고,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좀 서운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모든 부모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상당히 산만해요. 집중을 못해요. 뭐 하나 시키면 1분, 5분 앉아있지 못합니다.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 아이들이 최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라고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이제 아이에게 집중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3페이지인데요. 읽어주기는 집중력과 어휘력을 길러준다. 아이와 1대1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이의 집중력을 길러주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껏 고안된 여러 방법 중에서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이며 부모와 자녀를 묶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결국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바로 1대1로 책을 읽어주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와 1대1로 책을 읽어주거나 놀이를 해주는 시간을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놓은다면 아이는 그 놀이를 하는 시간 또는 그 책을 읽는 시간 동안 집중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조금씩 키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또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집중력이 많이 늘어나고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다라면 나중에 뒤늦게 뭐 논술학원을 보내서 읽기 능력을 부양해야 된다느니 뭐 그런 게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거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절로 책을 좋아하게 되는 아이는 정말 많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아이를 매혹적인 이야기의 세계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자, 그 누굴까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확히 4편부터 나옵니다. 158페이지 정도인데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결국 책을 읽어줄 때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이고 어떤 행위나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이거 좀 정리를 저 나름대로 해봤는데 이런 거죠. 자, 읽어주기 습관 들이기.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책을 읽어주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틈틈이 읽어주자. 듣는 능력은 습득되는 것이다. 꾸준히 가르치면 조금씩 나아진다. 결코 하룻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불규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한테 규칙적으로 매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읽어주기 단계의 변화라는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한 한 어려서부터 읽어주자. 일찍 시작할수록 더 쉽고 좋다. 그리고 유아에게는 운율이 있는 시와 노래로 아이의 언어와 듣기 능력을 자극하자. 처음에는 단순한 흑백에서 시작하여 대담한 색채의 그림체까지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시각을 일깨우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거죠. 때가 되면 아이에게 책장을 넘기도록 하여 책 읽기에 동참하게 하자. 이거는 이제 좀 재미있는 놀이의 하나로 만들어주라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예측이 가능한 책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어줄 때에는 중요한 단어나 구절에서 이따금 멈추어 아이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이런 내용도 좀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무조건 쉬운 책만 읽어주는 건 아니고 책의 길이와 주제에 변화를 주고 픽션과 논픽션을 넘나들며 읽어주자. 그리고 때론 지적 수준이 높은 책을 읽어줘 정신적 자극을 해주자 라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주기 습관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읽어줄 때 주의할 사항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꾸준히 읽어주자. 한 권을 읽어주기 시작했으면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 한 끝까지 읽어주자 라는 거예요. 3, 4일에 한 번씩 띄엄띄엄 읽어주고도 아이의 흥미가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은 나의 욕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이 너무 길거나 시간이 모자라면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에 멈추자. 그리하여 아이가 다음날 책 읽어주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클라이맥스로 되면 어떻게 되죠? 광고가 나오거나 다음 시간으로 끊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책이 상당히 길다라면 그런 방법도 한번 활용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러 번 읽어주더라도 그때마다 제목, 저자, 삽화가를 일러주자 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책을 처음 읽어줄 때 표지 그림을 보며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물어보고 책에 대한 그 표지만 보고 이 책에 대한 상상을 한번 아이와 함께 해보라는 이야기도 중요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나 교실에서나 책을 읽어준 후에 토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 자, 책은 생각, 소망, 공포,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감정을 드러내게 해주자라는 거죠. 아이가 원한다면 말이나 글 또는 그림으로 이것을 표현하도록 해주자. 그러나 토의를 문답 시험이나 교훈 습득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부모가 독서의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과 이 멀리 사는 친척이나 또는 저 같은 육아를 하는 친한 친구들이 서로 그 이야기책을 정해서 녹음을 해서 교환해 주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42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또 하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나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가 책 읽기를 강요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죠. 바로 아이가 이 강제성 때문에 자라서 책을 멀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걱정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상당히 좋은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이를 안 닦아요. 그리고 세수를 잘 안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죠? 강제로 데려가서 양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양치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하라고 하죠? 다른 책에 보면 또 놀이화 시키라는 거죠. 서로 양치를 하면서 상대방을 닦아주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양치하는 걸 좀 더 좋아하게끔 하는 습관을 만들어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강제로 이를 닦고 속옷을 갈아입게 한 10살짜리 아이가 어른이 되면 그 강요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책을 강제로 읽게 하면 책에 대한 애정을 죽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라고 하면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에게 강제로 책을 읽게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치 있는 일에 능숙해지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습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이도 양치하고 세수하는 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커서는 스스로 하고,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주고, 아이와 함께 그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함께 함으로써 아이에게 이러한 그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고, 또 단순히 강제로 하기보다는 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 그리고 또 다양한 책을 읽어주라라는 거죠. 전 사실 요새 한 3권에서 4권을 가지고 같이 해요. 짧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권은 제가 읽어줍니다. 좀 아이가 모르는 이야기 책을 가지고 와서 글씨가 조금 작은 거는 제가 읽어주고요. 좀 글씨가 적은 거,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자, 이번엔 채원이가 아빠한테 책을 좀 읽어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아이가 좀 읽어주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영어책이에요. 아주 쉬운 영어책. 작년부터 오후에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아이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스트레스 받는 정도 난이도가 아니라 작년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단어들, 한 페이지에 하나에서 2개 정도 문장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 스스로 읽고 저한테 이야기하게끔 해주고, 모르는 단어를 좀 이야기해주면서 좀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래가 있어서 내 입으로 그 노래를 찾아서 또 들려주고 같이 불러볼 수 있으면 불러보게끔. 그래서 요새는 그 책을 보면 아이가 이 노래 들려줘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게끔 하는 분위기까지는 만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의 두뇌를 깨우는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이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좀 해봤습니다. 개정판도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읽기 편하게 나온 것 같은데, 저처럼 이렇게 빌려서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구입해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또 구입을 해보시는 것도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제가 한번 책에 대한 리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꾸준히 좀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6시가 되었네요. 하루가 아직 깁니다. 여튼 토요일 하루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영상을 간략하게 편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